집중을 하는 대단히 이례적인 그런 행동을 했던 것도 확인됩니다. 이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영학은요, 이제 그 이 자신을 후원해주는 사람들 상대로 사기를 친 거잖아요, 그야말로. 그렇죠. 근데 그 사기라고 하는 것이 저 사람이 꾸며낸 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정말 거짓 징후를 드러내지 않을 정도가 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성향으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그래도 조금 아닐 것 같은 의심들이 드는데 그게 전혀 들지 않고 상대방을 속일 수 있고 전 국민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한테 갖고 있는 내재된 문제들을 드러내는 요소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그렇게 딸의 수술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아서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 소금 수술비 등으로 사용한 이 파렴치 않은 행동들은 어금니아빠라고 하는 가면 속에서 저지러진 수많은 범죄의 시작이었다. 돈을 모으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과시하고 스스로 치장하고 이렇게 이제 받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완전히 방향을 튼 뒤부터는 돈이 끊임없이 필요해지죠. 딸을 통해서 얻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타겟을 바꾸기로 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이용하기를 합니다. 2단계부터는 확실하게 이영학이 거의 반사의 성인격장애자 혹은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드러나는 거죠. 사람을 인격체로 보지 않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기만 한다면 무슨 짓이든 하는 이런 이제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아내를 이용해서 어떻게 돈을 벌까? 아내를 하게 만듭니다. 10여 명의 남성에게 다도 스스로가 알선을 합니다. 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을 해서 촬영 영상을 공개하면서 부가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아내 같은 경우에는요, 14살, 15살의 이영학을 만나가지고 아이를 임신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만남이 아니었고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피해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제력을 갖고 있는 이영학을 떠난다면 이 아이한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죄책감, 그 다음에 영리, 그런 수많은 생각들 때문에 피해를 당하면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 애정관계를 가지고 가정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피해 여성이 이영학을 14살 때 만나서 그 이후에 17살에 건재로 임신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 피해자의 언니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대요. 걱정이 되니까. 그런데 그 연락을 차단하고 전혀 가족의 그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가스라이팅 살펴봤잖아요. 가스라이터들이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단절과 폐쇄거든요. 외부의 조언이나 도움, 개입 절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시간 동안 조언으로 묶고 앞으로 못 나가게 하고 너무 누구하고도 얘기하지 못하게 하고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당히 종속적이고 맹목적으로 남편만 따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아내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날 아내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실까요? 방송에 함께 나왔던 이영학의 아내인데요. 많은 분들이 화목한 사이로 알고 있었는데 2017년 새벽에 행인들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납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이영학도 오고 딸도 왔습니다. 자, 근데 이때부터 상황을 좀 자세히 보세요. 어떤 행동을 하는지. 소방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옆에서는 아내를 막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계속해서 전화 통화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내가 이제 구급차에 실려 가는데 차량에 동승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화만 합니다. 그리고 구급차만 떠납니다. 그리고 6시간이 지난 후에 바닥에 있는 핏자국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딸도 와서 이걸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내의 죽음에 대한 이영학의